객체를 보는 영어는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낼까요? My new position came with advice from my coworkers. The advice was useful to understand my new jobs. This condition naturally led to the smooth work process. 객체 무엇을 보기 때문에 이 명사를 이어지는 문장에서 입니다. 대명사로 안녕하세요. 활용을 You 많이 are 한다. English 스텔라입니다. 오늘은요. 일은 정말 잘하는데 영어에서만 유독 막히는 분들 너무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을 4가지로 함께 확인해 볼 예정이에요. 사실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보면 일 처리 잘하고 꼼꼼하고 분석적이고 습득력 빠르고 어디든 나도 빠지지 않은 민족인데 참 희한하게 영어 앞에만 서면 이게 실력 발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일 잘하는 한국 사람들이 영어에서 막히는 그 4가지 특징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영상 뒤쪽에서 이 문제가 왜 발생되는지, 그럼 그 원인을 어떻게 제거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구조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성인 영어 학습자분들하고 호흡을 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영어 때문에 발목 잡혔다라는 말을 하시거든요. 영어만 딱 되면 정말 성실하고 분석적이고 일도 잘하고 결과도 잘 내요. 이런 사람들이 왜 영어 앞에서만 이렇게 무너지냐는 거죠. 이런 한국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는요. 맥락 중심으로 말한다입니다. 고마웠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라고 하면 최근에 부서를 이동을 했거든? 그런데 사람들이 환영회도 해주고 조언도 해줘서 너무 고마웠어. 한국어 자체로 봤을 때는 완벽한 문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전체 상황을 설명하고 그리고 시간의 순서대로 배경을 설명하면 무슨 말을 전하고자 하는지 딱 이해가 되죠. 소위 말하는 알잘, 딱 깔센,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이해하는 이런 문화. 왜 고마운지 명확히 알 것 같다는 거죠. 그럼 영어는 맥락이 아닌 무엇을 보는가? 객체를 본다는 거죠. 이 퍼즐의 전체 그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퍼즐 한 조각을 보는데요. 이 퍼즐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본인이 고르셔야 돼요. 어드바이스가 굉장히 고마운 포인트일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어드바이스가 help me understand new roles easily가 되다 보니 take new job smoothly 이 객체의 무엇이 어떻게 왜 라는 이 구조를 활용해서 스피킹하기 때문에 이런 한국말을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이요. and, but, so와 같은 한정된 접속사를 반복적으로 활용합니다. 그런데 영어 문장을 들어보시면 since가 앞에 나온다라든지 before, after와 같은 접속사 또는 not only but also와 같은 상관 접속사를 굉장히 적재적소에 명확하게 활용한다는 거죠. 전체 맥락을 나열하는 한국어에서는 and, then, so, 흐름이라는 이 접속사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활용되지만 영어에서는 이 일과 이 일이 인과관계인지 이 일이 이 다음에 일어난 것인지 명확한 접속사를 활용하는 경향이 있죠. 세 번째 특징인데요. I 중심의 문장에서 벗어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I transferred to a new department. I got new job. I felt it difficult, but I could do it very well because my coworkers helped me. 그럼 객체를 보는 영어는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낼까요? My new position came with advice from my coworkers. The advice was useful to understand my new jobs. This condition naturally led to the smooth work process. 객체 무엇을 보기 때문에 이 명사를 이어지는 문장에서 대명사로 활용을 많이 한다는 네 번째 특징. 참 설명을 많이 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I felt nervous because I had to send an email to my boss. 이들은 정확히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건 send 버튼이겠죠? The send button felt heavier than usual because of the name of the CEO on the recipient list. 버튼이 heavy하고 CEO가 recipient 리스트에 있다. 아주 명확하게 무엇인지를 언급해주고 있네요.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자, 왜 유독 이런 특징들이 한국인에게는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걸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언어의 구조적 차이라는 거죠. 사실 한국어는요, 굉장히 맥락 중심의 언어예요. 그리고 영어는 객체 중심의 언어죠. 한 점 중심이다 보니까 이 한 점을 어떤 구조에 넣을 수 있게 되죠. 저는 이거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는데요. 비빔밥과 샌드위치입니다. 비빔밥, 샌드위치 모두 야채가 들어가고요. 양념과 같은 소스가 들어갑니다. 밥과 빵이라는 걸 제외하면 굉장히 비슷한 재료들이 있는데 자, 이 만드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비빔밥은요. 밥을 먼저 넣든 야채를 먼저 넣든 소스를 먼저 넣든 그 순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넣고 비비면 맛있어지죠. 하지만 샌드위치, 특히 서브웨이 샌드위치는 어떠나요? 빵을 고르게 해요. 그리고 그 빵 위에 어떤 치즈를 얹을 건지, 그 치즈가 얹어진 그 빵 위에 어떤 야채를 넣을 건지, 그리고 그 빵과 치즈와 야채의 그 조합 안에 어떤 소스를 넣을 건지, 이 타이밍에 갑자기 디저트를 달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순서가 잘못됐다고.
조금만 기다렸다가 디저트는 마지막에 계산할 때 주문해 달라는 얘기를 하겠죠. 실제로 여러분이 굉장히 자주 부딪히는 상황인데요. 주소를 말할 때 서울, 강남구, 역삼동을 말해야 하고요. 이들은 자신이 사는 번지수가 어느 마을에 있는지, 그 마을이 어느 도시에 속하는지, 그 도시는 어느 나라에 있는지, 이러한 스텝 바이 스텝의 구조를 활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를 못한다는 게 아니고요. 영어에서 꼭 알아야 하는 것을 못 배운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어려워하는 이런 증상들을 타파해버리기 위한 해결책은 아주 간단해요. 동쪽에서 시작하는 동양식 사고를 서쪽에서 시작하는 서양식 사고로 방향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전체 큰 퍼즐을 먼저 보지 마시고요. 이 작은 퍼즐 하나, 전주 비빔밥이라는 전체를 먼저 보지 마시고요. 어떤 빵을 먼저 고를 건지 객체에 집중하는 훈련만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훈련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세요. 그렇죠? 메시지였네요. 자, 이렇게 명사를 잡았다면 공식이 있습니다. 명사라는 녀석은요, 전치사와 형용사로 수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구조를 활용해서 수식을 한번 해볼까요? So, with soft and touchable words. 여기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라는 건 My friend's warm message with soft and touchable words. 이렇게 명사에 집중하는 훈련을 했다면 이 녀석을 다음 문장에 대명사로 활용해 볼 건데요. This message is my tension in a new office. 비로소 맥락을 풀어가고 아이주어를 쓰고 엔드버소를 남발하는 이런 증상을 소거하실 수 있다는 거죠. 메시지는 실제로 무엇, 그리고 그 무엇을 구체하는 디테일들, 대명사라는 녀석을 활용해서 구현해 간다는 이 특징을 하시게 된다면 마지막으로는요. 앞으로 영어를 들으실 때 단순하게 이해하고 해석해서 듣기보다는 아, 이들은 이런 명사를 쓰는구나. 아, 정말로 이런 대명사로 연결하는구나. 아, 그리고 문장과 문장은 이런 접속사를 활용해서 명확하게 그 관계를 언급해 주는구나. After cheerful message, my stress level slowly got down. 이렇게 접속사까지 활용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영어는 명사다. 명사를 구체화하고 대명사로 연결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듣는 트레이닝을 함께 해준다면 항상 영어 때문에 작아졌던 나의 모습과는 바이바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현장에서 이렇게 영어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고요. 그분들 덕분에 이러한 체계가 완성이 되었답니다. You are English는요, 8주라는 교정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지 못하는 이런 영어식 사고 근육, 영어의 이런 메시지, 핵심을 들을 수 있는 듣기 교정을 먼저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100일 챌린지라는 실전 연습을 통해서 실제로 여러분이 교정하신 영어식 사고와 영어식 듣기 근육을 반복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제공해 드리고 있죠. 이렇게 영어식 사고를 전환하는 과정에서는 무엇이라는 명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원어민들이 자주 활용하는 그들만의 어떤 문법이나 표현들 꼭 함께 챙겨줘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간에 문법 회화라는 과정까지 세팅을 해 두었습니다. 지금 이 시스템은요. 유튜브 멤버십으로 그대로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체계적으로 나의 영어식 듣기 말하기 근육을 만들고 점법을 위한 베이스를 다지고 100일간의 반복적인 챌린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루틴을 완성하신다면 이젠 여러분도 나 일 잘하는 한국인이라는 거 영어로도 술술술 전달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다음 시간 영상에서는요. 이 상황 속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무엇으로 잡아내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상황 속에 무엇을 캡처하는 활주 홈트의 제일 첫 번째 트레이닝 연습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꾸준하게 구독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알람 설정해 두신다면 새로운 영상들 모두 챙겨가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next time. Bye bye.